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네. 천천히 남 드나 안 드나. 주식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우세요? 아니죠. 창피하세요? 는 잃었다는 거고. 사실은 손에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잃었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건 아니고요. 진짜 부끄러운 건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 실력이 아닌데 큰 돈을 벌었으면 사실 그게 만족스럽기는 한데 어디 나가서 자랑할 건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 와중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걸 분석을 했고 내 판단으로 내가 실패를 했다면 어디 가서 저는 이거를 자랑 아닌 나 스스로의 PT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중요한 거는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반복 가능성이거든요. 저는 투자와 그리고 이제 지식을 얻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꼽으라면 지속 가능성, 반복 가능성을 꼽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를 통해서 이게 지속 가능한가? 내가 지난번에 돈을 벌었던 그 방식 그대로 반복할 때 내 자산을 잃지 않고 꾸준히 불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답이 나오거든요.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로또 당첨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814만 분의 1입니다. 물론 매주 열리고 한 번에 10명씩 당첨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6자리 번호를 다 맞출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게 1,000원을 투입을 해서 10억 원을 벌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최고의 실력자일까요? 수익률로만 보면 최고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10년 뒤에도 로또에 또 1등에 당첨될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는 그건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100% 운. 그래서 운에 너무나 기대는 것보다는 내가 그걸 반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진정한 나의 것이다. 이걸 좀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일 후에 전 국민 로또 쇼가 펼쳐집니다.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아시죠? 2월 26일에 저기 개포에 있는 모 아파트 4년 전 분양가 기준으로 세 채를 이제 줍줍할 수 있는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한 100만 대 1 나오지 않을까.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유주택자여도 상관이 없고 큰 평형이 20억 원에 분양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4, 50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해서 전세만 줘도 전세가로도 20억 원을 낼 수 있다는 약간 이거는 이제 하나 참고로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좋아요. 제가 간단히 제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오랫동안 경제 전문 기자로 좀 활동을 했었고요. 그중에 대부분 이제 자본시장, 증권부, 또 기업 이런 데들을 취재를 했었고 기획재정부라든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세종청사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정책 사이드도 취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와이스트리트를 이끌고 있고요. 또 작년부터는 KBS 1라디오 경제 프로그램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운이 좋게 진행자 자리에 앉게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 패널로만 참여를 한 지 10년이 넘었었습니다. 10년 넘게 꾸준히 저 진행자가 휴가 가시면 나를 좀 왜냐면 저는 이제 2005년부터 아나운서 생활도 했었거든요. 지역 민방에서 노리고 있다가 이제 거의 10년 만에 드디어 진행자 자리를 꿰차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박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한데요. 아까 잠깐 영상을 봤는데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들보다 참석자 수가 확실히 적네요. 그때는 예. 완전 오픈 부장관 이사장님을 아닙니다. 별로 이렇게 위로해 주실 필요는 없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주식 투자로 500억을 번 이대호의 특강이다 라고 미리 알렸다면 참석자 수가 지금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걸 일종의 이제 후광 효과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네, 조금만 그 말만 안 들었어도 제가 좀 뻥을 쳤을 텐데 제 좀 소개를 드리기 전에 저희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와이스트리 구독하시는 분 계세요?
이제 그러면 오늘 구독자가 한 20명 가까이 늘 수 있겠다라는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그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드렸던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부분만 한번 볼게요. 색깔도 많이 혹시 자, 요 수익률 좀 봐주세요. 저 조금 저 누워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좀 이렇게 누워서 더 안락한 의자 갖다가 보고 있어요? 그 사람? 네, 제가 새로 최근에 연 계좌인데 잠깐만 좀 큰 걸로 태블릿으로 보여드릴까? 자 보세요. 한 거잖아, 저거. 이게 왜냐면 뭐야? 포토샵? 포토샵으로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포토샵이면 지금 제 태블릿에도 연동이 되겠어요? 봐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차트 있고 이거 샵이네. 지금 제가 쓰는 이 증권사 MTS예요. 매매 동향 나오고 그러면은 제 주식 잔고로 바로 들어갈게요. 똑같잖아. 아까 핸드폰으로 뜬 거랑. 왜 이렇게 높아요? 핸드폰이랑 뜬 거랑 똑같죠? 똑같죠. 연동이 됐잖아요. 지금 그 수익률 순으로 실제 해볼게요. 증권사 어때요? 계좌입니다. 지금 최고 수익률 660%. 제가 쓰는 계좌 중에 하나만 공개를 해드린 거예요. 256%, 160, 149, 128. 수익률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한 38.9%네. 수익률 제일 좋은 건 669%. 자, 이렇게 해서 저처럼 이렇게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저한테 한 200만 원씩만 먼저 좀 입금을 해주시면 제가 그 노하우 중에 일부만이라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걸 먼저 공개를 할 걸, 그쵸? 그럼 더 많이 오셨을 텐데.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여기 또 멀리 주말에도 오셨으니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밀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증권사 계좌 증권사 홈페이지입니다. 자기가 쓰는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메뉴 검색 있죠. 메뉴 검색 들어가서 단가라고 치세요. 단가라고 치면은 여기 바로 나오죠. 평균 매입 단가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면은 내가 어느 때인데 이거 지금 액티브엑스를 일단 뭐 내 계좌랑 비밀번호를 치면 액티브엑스 이렇게 때문에 내 종목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평균 단가 있죠. 평균 단가를 고쳐서 쓰면 됩니다. 지금 내가 이걸 말도 안 되게 슬슬 좀 3,500원이라고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해놨는데 이거를 500원이라고 해볼까? 자, 이걸 600원이라고 해보고 조금 이제 이걸 스킵을 할게요. 1,600원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뿅! 자, 수익률 어떻게 됐습니까? 2,546%. 2,546%가 됐고, 야, 최고 수익률 종목은 지금 6,400%가 됐습니다. 그 아래가 지금 4,800%요? 자, 아까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던 30 몇 %짜리 수익률이 이제 1,243%가 됐습니다. 어때요? 저 잘하죠? 얼마나 저 잘하죠? 잘하죠? 이거 월 30억. 30원? 월 회비 30억.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 수익률 2,500%. 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 2,500%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렸고요. 아직 200만 원 입금하신 분 안 계시죠?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마음을 먹고 사기를 치려면 이게 뭐 포토샵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실시간으로 계좌가 연동돼서 자 한번 보세요 라고 할 수 있게끔 당신이 한번 리프레시 해보세요. 당신이 내 인증서로 로그인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친구한테 엄마 지난번에 집 한 돈 있잖아. 야, 이거 맡기자고 막.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요거는 그 얼마 전에 모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와 연문에 휩싸였던 그분도 아마 썼던 방법인 것 같은데 뭐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요. 지금 요 계좌에 지금 이게 플레이가 되는 건가? 자, 지금 돈이 하나도 없죠. 0원입니다. 0원. 근데 이거는 그냥 구글 크롬 같은 익스플로러 같은 웹브라우저로 옆에다가 코딩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야? 100점 얼마입니까 이거? 10억, 100억, 1000억인가? 1000억. 제 계좌 잔고가 지금 순식간에 1000억이 됐습니다. 저 1000억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쓸 수가 없는 돈이어서 그렇지 여러분한테 충분히 뭐죠? 예를 들어서 한 59억 8,200만 원 정도만 해놓고 지금 제 계좌 잔고 이렇게 있으니 빨리 한 3천만 원만 빌려달라. 내가 지금 뭐 카드를 놓고 와서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 빌려주시겠어요? 네. 실제로 저 같은 뭐 이체하는 모습까지도 꾸며서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마음 먹고 사람을 속이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지금 뭐 21세기에 뭐 인공지능 나오고 이런 시대에 사람 속이는 방법이 어디 한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라디오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작년쯤이었나요? 코로나 때 제가 재택근무하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셨습니다. 한 오후 한 5시 반쯤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대호야, 너 지금 괜찮냐고, 괜찮냐고. 그래서 뭐가 괜찮냐고. 괜찮냐고. 뭐 울먹거리시는 거였어. 몸 괜찮냐고. 아니, 왜 나 지금 조금 전에 샤워하고 나왔는데 몸이야 깨끗하지 얘기했는데 제가 어디 잡혀갔었다는 거예요.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그 친구가 돈을 안 갚아서 얘를 잡아왔다. 장기 빌미에 넘길 건데 당신 자식 살리고 싶으면 5천만 원 갖고 와라.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속죠. 근데 저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로 엄마 나 살려줘라고 소리를 쳤대요. 근데 엄마가 이거는 대호 목소리다. 아니 부모가 자식 목소리를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분만 들으면 뭐 이렇게 경황이 없어서 속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랑 같이 들은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두 분이 같이 속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한나절 동안을 걔네들은 이제 그냥 돈 어디로 가져와 이렇게 끝내질 않더라고요. 정말 모르는 곳으로 한 1시간 운전을 해 가서 여기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또 다른 도시로 돌려서 계속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누가 경찰에 따라붙을까 봐. 그렇게 해서 저희 부모님은 실제로 한 수시간 동안 전화를 끊지 않고 충전을 해가면서 펑펑 우시면서 우리 아들 살리겠다고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또 건넸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큰 돈은 아니었고 그거보다 조금 쇼부를 치셨더라고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이거 라디오에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돈은 없으니 내가 수중에 있는 돈만큼이니까 그거라도 가져오라고 했대요. 근데 그 목소리를 어떻게 제 목소리를 따갔을까요? 인공지능으로. 예. 저는 뭐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방송 기자만 뭐 거의 지금 한 19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운서 시절부터 제 목소리가 온라인에 없겠습니까? 그거를 다 AI로 학습을 시켜서 똑같은 목소리를 낸 거였죠. 다른 사람이 연기를 하고 제 목소리를 덧붙이고. 근데 이제 방송 기자, 아나운서, 뭐 연예인만 온라인에 목소리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도 다 있을 겁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3초 만에 그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의 말투, 음색까지 다. 그거를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도록 하는 거죠. 대개 자식이 지금 여기 잡혀 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당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근데 마침 확인 전화를 해보려고 다른 사람 전화기로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봐. 근데 계속 통화 중이야. 왜? 이 사람 전화로 지금 나한테 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 특정인들이 계속 그 전화를 걸고 있거나 계속해서 막 전화를 걸어서 막 통화 중으로 만드는 거죠. 거 봐, 당신이 전화해도 통화 중이라니까 지금 당신 딸 전화를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상까지 이 딥페이크로 여러분을 속이게 될 겁니다. 이건 100%입니다. 100%. 한 5년 전쯤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자식들 얼굴을 딥페이크 합성을 해서 부모님에게 보여주니까 속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조악한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훨씬 더 정교해지겠죠, 이미. 그래서 이제 AI까지 덧붙여버리면은 여러분은 속으실 수밖에 없다. 혹시 이 명언 알고 계시나요? 처음 보나요? 워런 버핏이 하신 말씀인데 물론 이거는 카지노판, 그러니까 도박판을 빗대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네가 호구인 거다. 누굴 속이고 있는지 모른다면 네가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 사실 이거를 우리 건전한 자본시장에서 빗대서 표현하면 참 뭐 좋은 말은 아닌데 이게 현실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뭐 요거는 제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다행히 이제 책을 많이 사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책에 있는 내용은 이제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는 제 책 내용에서는 실제로 여의도 한복판에서 혹은 자본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담은 겁니다. 제가 그 취재를 했던 사례들 많이 넣었고요. 요거 혹시 온라인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우선 왼쪽 그림부터 한번 봐주실까요? 위아래가 있죠? 혹시 위아래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A하고 B하고 써진 부분. 어때요? 달라요? 같은 색으로 보이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러세요? 미리 우리 부장님 아시는 거 아니세요? 우선은 주변에 그 대조되는 색상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이게 정확히 A하고 B하고 써진 이 부분 있죠? 같은 색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위아래로 이렇게 세모로 만든 다음에 이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가운데를 가리세요. 이 부분을 손으로 가리세요. 요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 팔자, B자처럼 이렇게 가려서 보세요. 그럼 보일 거예요. 네. 가운데와 주변을 모두 가린 다음에 보시면 A와 B는 같은 색입니다. 느껴지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봐주시겠어요? 이 회색 부분. 어디가 더 밝아 보여요? 왼쪽. 오른쪽은 좀 더 어두워 보이죠? 근데 이 역시 같은 명도입니다. 같은 회색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저마다 이제 방법을 터득하셔가지고 이거는 가로로 한번 이렇게 가려보세요. 위아래를 여기랑 아니다. 요렇게 가려서 보시면 될 거예요. 요렇게 비교가 되게끔. 제가 좀 비켜드릴까요? 어떠세요? 아니라고요? 그럼 주변에 저 흰색하고 까만색을 가린 다음에 보셔야 돼요. 네. 자, 이게 이제 라디오에 나간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같은 회색인데 왜 다르게 우리 눈에 보일까요? 주변 환경 때문이죠. 주변 환경. 같은 이대호인데 왜 다르게 보일까요? 계절을 깠기 때문이죠. 근데 왜 그냥 그냥 열심히 방송 생활하는 기자구나 언론인이구나 생각을 할까요? 500억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가 저를 어떻게 소개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이대호는 파란 바탕에 있는 회색일 수도 있을 테고 밑에 잔디밭 위에 있는 흰색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종의 후광 효과라고도 하는데 심리학 쪽에서 주변 상황에 주변의 설명에 속지 마시라. 내가 속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더 자세한 거는 요 밑에 brainden.com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거 실제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도 비슷한데요. 다행히 이거 플레이가 되네요. 자, 그 동그라미가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핑크색? 그러니까 핑크색이 깜빡깜빡거리죠. 자, 그러면 열심히 따라가 보세요. 하나씩. 그건 아무 의미 없고요. 자, 지금부터 가운데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아까 핑크색이었던 동그라미가 어떤 색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연두색, 초록색으로 보이죠? 다시 동그라미를 보세요. 그럼 이거는 녹색이에요? 핑크색이에요? 네. 우리가 무엇을 따라다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과 결과가. 예.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누구죠? 이분? 자,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튀어나와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자, 그럼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 같죠? 자, 그런데 다시 돌려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봐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건 제가 만든 거는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건 진실입니까? 그 진실의 기준은 뭐죠? 이쪽 혹시 잘 안 보이시나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깜빡이는 점, 같은 회색. 내 주변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작게는 가까이는 나의 심리 상태부터 내가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그날의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심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 도산 선생님처럼 정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인간의 뇌는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뇌는 우리가 지름길을 빨리 찾아서 가고 싶어 하지 정도라고 해서 험하고 먼 길을 스스로 찾아가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비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의 뇌는 무게는 인체 2%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는 20% 이상을 쓴다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책 보면 졸리지 않습니까? 공부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 뇌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더 빠른 길을 찾아라. 더 쉽게 생각해라. 빨리 판단해라. 라고 우리 스스로를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도마뱀의 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진화가 덜 된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시시대 저 숲을 속에서 막 풀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게 거기서 누가 나올지, 갓난아기가 나올지, 호랑이, 사자가 나올지, 사슴이 나올지, 토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냥 태평성대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뱀이라도 독사라도 한 마리 나와서 날 물어요. 그 사람은 바로 죽었겠죠. 거기에서 일단 호랑이가 나올지 토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나는 살아야 되니까 도망부터 가자라고 판단한 사람은 살아남았겠죠.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DNA가 쌓이고 쌓여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도마뱀의 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능에 충실한. 근데 그게 자본시장과 연결이 돼 있다? 돈과 연결이 돼 있다? 예.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잃지 않는 방법, 당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고 의심을 해야 하는데 우선 앞에 수백억을 번 사람이래 라고 하면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지름길을 찾았구나. 탄식을 하게 되죠. 내가 더 진한 회색을 찾았어. 흐리멍텅한 회색이 아니라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이제 그 투자의 구루 중에서 찰리 먼거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찰리 먼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럼 워런 버핏을 들어보신 분, 워런 버핏을 알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근데 찰리 먼거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구나. 근데 찰리 먼거가 없었다면 지금의 워런 버핏도 없었을 겁니다. 이건 단언을 합니다. 워런 버핏 본인도 하신 말씀이고 워런 버핏이 그 운영하는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 주식 한 주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주식 한 주. 대충 한번 맞춰보세요. 4억이요? 주식 한 주가요? 다른 분은 얼마라고 혹시 그냥 추정하면 막 던져보세요. 주식 한 주. 지금 가격에 6만 원? 네. 한 7억이 넘습니다. 주식 한 주가. 그럼 이 회사는 훌륭한 회사일까요? 주식 한 주가 얼마다라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가 주식 가격이 지금 한 16만 원 어저께 넘었거든요. 삼성전자 한 7만 원 정도 되죠. 그럼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큰 회사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개념을 가져봐야 되는데 시가총액은 주식 수 곱하기 주가이죠. 그러니까 주식 수가 많으면 오히려 주가는 더 낮아 보일 수 있고요. 주식 수가 적으면 오히려 주가는 높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동안 그 주식 분할이라고 하는
액면 분할 같은 개념, 주식을 나누질 않았습니다. 예. 보통 한 주의 단위가 너무 커져 버리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뭐 250만 원인데 뭐 그거를 분할을 했듯이 사람들이 한 주를 사려고 해도 이거 뭐 월급 모아서도 안 되니까. 그래서 주식 분할이라는 걸 합니다. 사람들이 더 접근 가능하게끔.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런 걸 안 해요. 절대. 대신에 B주, 그러니까 A주가 한 주에 7억이 넘는데 B주는 한 몇십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B주를 따로 상장을 시켜서 그쪽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놓는데요. 이건 잠깐 이제 옆으로 센 이야기고요.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많은 게 애플 주식이고요.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실은 그렇게 커지게 된 데까지 찰리 먼거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워런 버핏은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가치 투자의 어떻게 보면 창시자, 가치 투자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인데 쉽게 표현하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쌀 때, 그 순 자산 가치만큼도 안 되는 주식을 사서 제 가치만큼만 올라오면 파는. 근데 가치 측정을 해야만 그걸 알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의 지표를 처음으로 만드셨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의 그 방식대로 투자를 해왔던 분이에요. 물론 차곡차곡 벌 수는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 워런 버핏의 그 투자 원칙, 제1원칙, 첫 번째,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요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투자관, 투자 철학, 투자 스타일을 많이 바꾼 게 뭐 필립 피셔의 영향도 큽니다만 동업자 측면으로 찰리 먼거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장주, 성장하는 기업, 훌륭한 CEO가 있는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탄생을 했거든요. 근데 찰리 먼거 이야기 하려다가 이제 되게 길어졌는데 찰리 먼거는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뭐 기상, 심리, 물리, 수학 등등 여러 가지 학문에 이제 통달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고 작년 11월에 99세 나이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딱 2달만 더 사셨으면은 생신이 1월 1일이어서 100세 생신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100세 생신은 딱 2달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99세에 돌아가신 찰리 먼거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딱 3가지만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기질, 인내심, 노력 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 노력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인내심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기질이라는 겁니다. 기질. 부자가 될 수 있는 기질은 어느 정도 타고난다. 세상 사람들이 막 빠르게 돈 벌고 싶고 급하게 돈 벌고 싶고 저기 100억 부자라고 하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나도 부자가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질이 남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구 격언인데요. 선수의 키는 지도할 수 없다. 아무리 유능한 국가대표 코치가 오더라도 선수의 키는 지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근데 우리는 그 기질을 타고날 수는 없지만 저는 바꿀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고 도대체 부자는 타고날 때, 뭐 태어날 때부터 부자야? 그런데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았겠죠. 남들보다 그걸 먼저.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것도 그래프입니다. 점점점점 된 것. 지금 이걸 라디오로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 4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곳에 투자를 하고 싶은지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을 해주세요. 자, 맨 밑에 있는 점점점점점점 되어 있는 그래프는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 보이죠? 그렇죠? 근데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해요. 그리고 저 맨 위에 무슨 무슨 산맥처럼 보이는 저 거대한 거는 급격히 오르기도 했지만 저 꼭지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혹시나 트레이딩이나 매매를 잘못했다면 저만큼의 수익률을 못 내고 오히려 저렇게 많이 오른 뭔가에 대해서도 저 자산에서도 손실을 받겠죠? 그 밑에는 뭐 작은 산맥 하나 보이고요. 근데 최근에 뭔가 가격이 급락을 했네요. 중간에 보이는 거는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자산의 기점, 종착역 수준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있죠. 자, 제가
번호를 그러면 매겨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나는 1번에 투자를 하고 싶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공격적인. 못 먹어도 고. 내가 왜 저기서 잘못 트레이딩을 해? 난 이게 바닥에서 꼭지에 팔고 나와요. 그렇죠? 할 수 있죠. 자, 2번 생각하신 분. 2번. 가장 많으시네요.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죠? 자, 3번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 그래요? 자, 4번. 이 계시네요? 좀 보수적이시죠? 예. 은행 예금만 하시고. 예. 제가 아까 500억을 싹 보여드렸으면 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이게 어떤 자산인지를 보여드릴게요. 맨 밑에 있는 점점점 이거는 미국 국채입니다. 예, 망하지 않는 나라에 그래도 빚을 냈으면 원금을 상환하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고요. 이 화면을 공유 중입니다. 화면 때문에 조금 가리긴 한데, 요게 파이자라고 하는 그 글로벌 제약회사의 주가 흐름입니다. 예, 액티브하죠. 그 이후에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1번 택하신 분은 지금까지 만약에 갖고 계셨다라면은 큰 돈을 버셨을 겁니다. 다만 만약에 이만큼의 평가 손실을 봤을 때 안 되겠다. 여기서 손절하자 하고 날아갔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미국 아마 S&P 500 기준일 겁니다. 미국의 주식 시장. 그리고 요거는 2010년 요때 기준이고 한 15년쯤이니까 요때가 언제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근데 엄청난 충격, 크래시가 있었음에도 주식시장은 결국은 회복을 했고, 최근에 아마 뉴스 많이 보실 겁니다. 나스닥은 16,000포인트, S&P 500은 5,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고 고금리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34년 만에,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일본의 거품 경제 시절만큼 주가가 올라왔다 했는데 이제는 그걸 또 넘어섰어요. 일본도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이제 참고하십사 말씀을 드린 거였고, 아까 2번을 택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셨죠. 자, 쭉 가다 어떻게 됐죠? 부러졌고 제로가 됐습니다. 아까 2번 택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돈을 걸진 않았지만, 실제로 돈을 걸진 않았지만 제로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오른쪽 위에 써 있죠. 페어필드 센츄리. 뭔가 공정한 운동장이라고 써 있는데 그건 바로 이분의 펀드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나드 메이도프라고 하는 전설적인 악당입니다. 저 사람이 그 미국에서 나스닥 있죠, 나스닥. 그 나스닥 협회의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자산운용사를 읽으면서 와, 수익률이 끝내주네.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라든지 뭐 뉴욕 매츠 구단주라든지 막 어마어마한 셀럽들이 다 막 돈을 맡기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매년 10%씩 수익을 내주겠다. 매년 10%씩 수익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1억 맡긴 사람한테 1년 됐네, 1,000만 원까지 가세요. 또 1,000만 원 드릴게요. 1,000만 원 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뭐지? 돈을 찍어내는 기계인가? 신이구나. 대단하다. 우리도 돈을 맡기자 해서 어마어마한, 우리 돈으로 당시에 이게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기준일 겁니다. 2008년 터지기 직전에 72조 원에 달하는 650억 달러 규모의 펀드까지 모읍니다.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폰지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던 왼쪽에 나오는 찰스 폰지가 처음에 시작했던 사기 방법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전통적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옥장판이 됐건 치약이 됐던 요즘에 뭐 무슨 코인이 잡코인이 됐던 다 그걸 써먹는데, 이 찰스 폰지가 다 알려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뒷사람 돈을 받아서 앞사람 돈을 내주는 거예요. 아까 1억을 맡긴 사람한테 1,000만 원 어떻게 줄 거야? 또 다른 사람한테 1억 받아와서 10명한테 1,000만 원씩 나눠주고 받지. 사돈의 팔촌까지 좀 소개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 위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통이 났느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돈에 쪼들린 사람이, 다른 쪽에서 손실 본 사람들이 맞아, 메이도프 펀드 수익 많이 났지. 나 이제 돈 찾을래요. 나 돈 찾을래요. 뭐 뱅크런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펀드런이라고 표현하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내줄 돈이 없어서 들통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메이도프는 미국에서 150년형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2021년에 감옥에서 82세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암에 걸려서 죽었고 한 명은 자살을 했고 해서 굉장히 이제 비극적인 삶을 맞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 사람의 단 하나 연 10% 보장한다라는 이 수익률만 보여주면 사람들은 열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약 3분의 2가 택했던 그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착시효과, 환경에 따라서 제가 계좌를 만약에 공개를 했다면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 그게 누구라도. 요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흐름입니다. 코스피 흐름. 왼쪽이 많이 깨졌을 때가 2020년 3월. 그때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딱 터졌을 때 정말 세상 끝날 줄 알았죠. 인류가 망할 것 같았고 내 갖고 있는 돈 다 던져. 주식 던져. 주식이 무슨 상관이야. 지금 현금 갖고 있어야지.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코스피가 급전직하했습니다. 거의 그때 한 2300에서 1400까지 그것도 한 2주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엄청나게 부러졌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각국이 유동성을 풀면서 제로 금리로 가고 돈을 풀면서 돈의 힘으로 코스피는 2021년 6월에 3,300까지 내달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야, 주식시장이 돈 복사기였네. 코로나19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 친환경 하는 회사, 무슨 에너지 회사 막 돈을 넣으면 막 불어나네. 역시 난 주식을 잘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도 벌어졌고 초보자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커지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각국이 다시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죄기 시작하자 피가 마르듯이 주가도 말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2000 초반까지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이때 경험해 본 분 있으세요? 자신 있게 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드신 거예요? 안 드신 거예요? 아, 드신 거죠? 20년도에 주식 투자 시작하셨죠? 대부분 주식 투자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2020년도에 주식 투자 시작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주식 투자 인구가 한 600만 정도였거든요. 근데 22년 기준으로 1,400만 명이 넘었어요. 그 대부분이 2020년, 21년 초에 늘었고요. 그러니까 지수 뭐 한 2,000 그 즈음 아니면 3,000대에서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식 투자 시작했다면 지수가 2,300 가고 2,200 가고 뭐 2,000 지금 600 정도인데 그냥 지수대로만 갔다면 원금 회복을 못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뜻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시작했느냐, 어떤 환경부터 만나고 시작했느냐. 나는 그냥 주식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야, 코스피가 1,400이야?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이야? 그럼 사야지. 그때 시작했다면 돈을 벌고 시작했겠죠. 근데 지금 옆집 누구 엄마가 주식 투자 시작해갖고 막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러면서 막 3,300이 당장 우리가 지금 뭐 무슨 화학주 사고 해야 돼. 그때 들어갔다면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도 물렸겠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전문가들을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개인에 대해서 막 저 사기꾼들. 근데 그 수많은 전문가들은 10년 전에 했듯이 주식을 소개했을 뿐이고 자기네 증권사 와서 수수료 내시라고 했을 뿐이고 20년 전에 했듯이 자기네 금융상품 좋은 게 있으니 소개를 했을 뿐이고 2020년에도 했을 뿐이고 2022년에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그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그래서 신적인 존재고 고마운 사람이고 누군가에겐 그래서 쳐 죽일 놈인 거고요. 저도 예전에 뭐 저희 와이스트리트에서 오프라인 무슨 설명회라든지 강연 같은 거 했을 때 어떤 치과 의사분이 덜덜 떨면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예, 왜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스트릿 영상을 보고 거기서 소개된 기업을 보고 주식을 사서 큰 돈을 버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막 손을 덜덜덜 떨어요. 진짜 막 의사라는 분이 아니요, 그거는 그냥 원장님이 운이 좋으셨던 거지 절대 제가 뭐 도와드렸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주가가 또 나중에 엄청 떨어졌었거든요. 그때까지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은 이대호 저 쳐죽일 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치과 의사 원장님은 너무나 제가 은인인 거예요. 은인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그냥 언론인으로서 좋은 기업 많이 발굴하고 소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방법을 스터디를 같이 하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거기 어쩌다가 언급된 기업이 나올 뿐인 거고. 근데 누군가에게는 은인, 누군가에게는 XX가 되는 게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튜브 영상에도 뭐 전문가 나왔을 때 댓글에 욕이 많아. 근데 밑에는 왜 그래요? 저는 이분 덕에 수익 많이 보고 있는데. 입장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 하나 보여드려야겠다.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모든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다 맞춰야 할까요? 다 맞아야지. 뭐 전문가라면서. 그렇지 않나요? 버핏도 올라가는 산업, 올라가는 주식 다 맞춰야죠. 근데 워런 버핏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손절한 주식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주 투자를 했다가 손절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주총 때는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말씀도 했었어요. 본인이 항공 주식을 사고 싶을 때마다 뭐 우리로 따지면 070 이런 상담 전화를 걸어서 심리 상담을 받아서 저는 버핏이라고 하고 이번에 또 항공주를 사고 싶은데 저를 좀 말려주세요라고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농담도 할 정도로 물리는 주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요 미리 보여드렸으면 안 됐었는데 프로야구 우승팀의 정규리그 우승팀의 승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셨죠? 이거 미리 보여드렸으면 안 되는 거였네. 자, 이거는 2023년 프로야구 정규리그의 순위와 승률입니다. 자, 우리는 승률이 한 10번 중에 8번, 80% 정도 돼야 우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승률이 60%인 6할린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6번만 이겨도 리그 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번 중에 6번을 마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투자를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그게 뭐 실력자라고 하는 사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슈퍼게임이라고 하는 사람,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10번 중에 6번이라도 맞춰보자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재미난 건 뭐냐면 2021년 시즌에는 우승팀 승률이 6할이 안 됐어요. 5할 6푼 3리 56%의 승률만으로 리그 1등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슬프게도 한화 저는 그래서 당신이 좋아하는 그 프로야구 팀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저는 빙그레라고 답합니다. 빙그레 이후로는 야구를 보질 않습니다. 뭐 류현진 선수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때 류현진 선수가 없었나? 네. 자,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번 중에 6번 맞히면 끝내주는 투자자라고.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조지 소로스가 이야기를 했듯이 몇 번 맞췄느냐, 몇 번 틀렸느냐가 아닙니다. 맞췄을 때 얼마나 많이 벌고 틀렸을 때 얼마나 적게 잃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중에 한 번만 맞아도 그게 대박이 나서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10번 중에 9번 틀렸는데도 별로 잃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 잘한다는 수익률 좋다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종목마다 다 떨어져. 엉망이야. 그래서 저 사람 맨날 나와서 찍어주는 종목마다 다 틀린다고. 근데 그 사람의 펀드 수익률은 되게 좋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 1등 종목이 10배, 20배 올라가면 다 그냥 하드 캐리 하는 겁니다. 투자 비중이 한 종목에 한 30% 있고
나머지 2등부터 10등까지 종목에 뭐 한 10%, 5%, 3%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3% 가진 그 종목이 아무리 2배 오르고 3배 올라봐야 전체 펀드 수익률에는 그냥 미미한 영향밖에 주질 않습니다. 그냥 까만 옷에 짜장면 튄 그 느낌도 안 날 정도로. 근데 비중 상위 한두 개 종목이 2배, 3배 오른다라고 하면 수익률은 속된 말로 진짜 하드 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맞았을 때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 틀렸을 때 얼마나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확실한 비중을 실으려면 그만큼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확신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30분 동안 예. 자, 대부분이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확신 있게 투자를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 회사 대표이사한테 아니면 상무님한테, 그 회사 재무 담당한테, IR 담당자한테, 그 회사 직원한테 정보를 내가 알아야 해. 그걸 이제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데, 공시를 해야 되지만 그게 공시되기 전에 나한테 들어온다면 내가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배팅을 세게 해야지. 뭐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 책에도 나옵니다만 철컹철컹. 이제 물론 이제 그건 불법 행위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일이기는 해요. 너만 알고 있어. 너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자기만 알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M&A를 한다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뭐 삼성그룹이 Y스트릿을 인수한다라고 치죠. 그러면 협상이 시작될 것 아닙니까? 실무자가 먼저 와서 방문을 하고,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해서 삼성이 우리 왜 찾아왔지? 근데 삼성이 직접 찾아오나요? 아닙니다. 회계사를 데려오고 회계법인을 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M&A 절차를 하게 되면은 법무법인을 껴야 됩니다. 변호사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낍니다. 그 사람이 한 명당 5명씩만 너만 알고 있어를 해도 이 곱하기 승수가 얼마나 커질까요? 그게 나한테 들어오면 과연 그게 나는 앞단에 있는 선순위 미공개 정보 이용자가 될까? 후순위 미공개 정보 이용자가 될까? 예, 당연히 후순위죠.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설거지라고 합니다. 10분 안에 끝내라는 말씀이셨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시간을 얼마 더 떼어야 되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이고요. 중요한 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가지. 지속 가능한가, 반복 가능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는 게 또 가능할까? 그리고 이게 정말로 내 투자를 엑시트하기 전까지, 차익 실현하기 전까지 지속 가능할까? 아까 버나드 메이도프의 펀드처럼 어느 순간 부러져서 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도 그렇고 자산도 그렇고 더하기가 되어야지 곱하기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거기 언젠가 한번 0이 한 번이라도 끼게 되면 0 곱하기 1억도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0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피해야 된다. 찰리 먼거가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죽을 곳이 어딘지를 안다면 절대 그곳을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겠죠. 근데 투자 측면에서 보면 이게 내가 죽을 곳인지 100배를 벌 곳인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똑같이 했을 때 언젠가 한 번이라도 지뢰가 터질 수 있다면 과연 라더견 같은 사람에게 돈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니까 투자의 신으로 보였겠죠. 그걸 가려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나심 탈레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심 탈레브는 그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써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유명해진 분인데, 검은 백조가 있다라는 사실은 1000마리의 하얀 백조, 10,000마리의 하얀 백조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마리의 검은 백조만 있어도 검은 백조가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 뭐 호주에서 실제로 검은 백조가 발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분인데 나심 탈레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견 전망 추천 종목을 묻지 마라.
실제로 그 사람이 포트폴리오에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만 물어라.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죠. 그 사람의 그 생각을 진짜로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말보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봐라. 행동을 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요행을 바라지 말라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요 뒤부터는 조금 이제 투자의 실전 관련된 이야기인데 끝내야 되잖아요. 아,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항상 버릇이 뭐냐면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나 별로 얘기할 것도 없고 무슨 말씀을 전달해야 될지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시간 낭비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하다 보면 또 말이 길어져가지고 이거는 그 영화 뭐죠? 그거? 치킨집 그 수원 왕갈비 통닭. 네?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건데 이걸 짤로 사람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뭐냐면 코로나 때, 팬데믹 때 경기 막 망가졌었죠. 자영업자도 망하고 막 실물 경제 망하고 뭐 원유 가격도 막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경제가 최악이었는데 그때 주가는 어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0에서 3,300까지 내달렸죠. 근데 왜 주식은 잘 되는데 경제는 엉망인데 이거 항상 거꾸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경기 좋아요, 안 좋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네. 우리는 항상 잘 살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경제는 좋은 적이 없었고 미국 경제도 그렇고 뭐 전 세계 경제도 뭐 이렇게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미국은 사실은 경제가 좋기는 좋습니다. 주식시장은 최호황을 달리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실상적으로 그 독일도 마찬가지고 유럽 경기 주변에서 전쟁이 터져서 인플레이션 극심하고 막 유럽 경기가 작살이 났다고 하는데 유럽 스톡스 50 지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사상 최고치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저희 뭐 와이스트리트처럼 힘든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기업들, 상위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 그 상위 50개 기업, 상위 100개 기업, 상위 500개 기업만으로 만든 지수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체력이 되고 위기 때 구조조정을 통해서 훨씬 더 잘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 오르는 겁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우상향을 했죠. 다만 변동이 있고 한 번씩 뭐 폭락을 맞는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증시는 우상향해 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착시 효과 이거 역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하면 이것만 해도 20분짜리인데. 자, 주변 사람들이 다들 주식을 산다. 지금 뭐 비트코인이며 뭐 엔비디아며 열광을 하고 있는데 다시 시계를 21년으로 돌려서 정말로 그때 카페에서 누구나 다 주식 얘기를 하고 있었고 누구나 다 화학주, 철강주 얘기하고 있었고 혹은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나 다 배터리 주식을 얘기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다라는 거죠. 그때는 팔 때라는 겁니다. 저 위에 A3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근데 그 반대로 모두가 공포에 빠졌고 모두가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고 누구나 주식 얘기를 하면 저희 미친놈하고 막 다 전문가 욕을 하고 있고 그럴 때는 오히려 사야 하는 국면이고 그리고 경기 동행 국면에서는 적절히 상승할 때까지 사람들이 과열 국면으로 들어올 때까지 어떤 자리에서든 주식 얘기를 하는 그 과열 국면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승 국면, 하락 국면이 있어서 마치 달걀처럼 이걸 표현해 놓은 게 앙드레 코스톨라니였고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기 안 좋아져서 세상 망하도록 정부가 놔두나요? 중앙은행이 놔두나요? 아니죠. 되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돈을 풀기 시작할 때는 경기가 최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실물 경기는 최악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경기는 최악인데 돈이 풀리기 시작을 하니까 금융 장세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금융 장세,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돈의 힘으로. 그러면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사람들은 소비할 여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기업들은 실적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융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가 펼쳐집니다. 그게 욕입니다. 근데 그렇다가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져요. 투자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오르게 되죠. 그러면 그 물가가 올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돈이 빠져나가니까 역금융장세, 성장주부터 작살이 납니다. 바이오, 인터넷, 게임 회사들부터 작살이 납니다. 그걸 우리가 21년 하반기 많이 봐왔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또 돈을 안 쓰게 되고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망가집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망가지면 경기가 또 실물 경기가 막 망가지고 세상 망할 것 같으니까 다시 정부는 확장 정책으로, 재정 정책으로 그리고 중앙은행은 금융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라가미 구니오라고 하는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70년대, 80년대 기준으로 쓴 거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세상은 돌고 돈다. 그래서 경기는 순환한다. 저 뭐 경기 사이클 산업마다 화학주의 사이클은 어떻고 조선주의 사이클은 어떻고 반도체의 사이클은 어떻고를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요. 심지어 사이클이 없을 것처럼 정말로 성장만 할 것 같았던 그런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꺾였죠. 혹시 배터리 주식에 투자하신 분 계십니까? 화이팅! 화이팅! 해서 세상은 끝없이 성장만 하지도 않고 끝없이 망하러 가지도 않는다. 그게 산업이건 기업이건 돌고 돌고 세상 망할 것 같을 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버핏이 항상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공포 때 탐욕을 부려야 된다. 그렇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심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제가 그 심리를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 머릿속에 도마뱀의 뇌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 지금 내 도마뱀의 뇌가 엔비디아를 사래. 비트코인을 사래.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결코 과학이 아닌 겁니다. 왜? 인간의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학은 뭐죠? 같은 실험실에서 같은 조건으로 투입을 했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논문을 쓸 수 있고. 근데 주식 투자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버핏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돈은 적극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넘어가도록 설계가 돼 있다. 아까 찰리 먼거가 얘기했던 돈을 벌 수 있는 세 가지 요건 뭐라고 했죠? 네, 노력. 그 세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워런 버핏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요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어요? 워런 버핏의 요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기반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왜 소리내서 읽으시라고 했을까요? 소리를 냈을 때 내가 말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죠? 나 자신입니다. 한 번 더 각인이 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그 사이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뇌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막 공포심에 휩싸여 있는데 자기는 그걸 즐겨요. 왜? 야, 줍줍할 타이밍이 왔구나. 근데 이 분이 이럴 수 있는 건 항상 어마어마한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락이 즐거운 사람은 현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주식 100% 몰빵해 놓은 사람은 폭락이 즐거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상황도 미리 내가 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고 앞에서도 이제 선수의 키는 지도할 수 없다라는 농구 격언도 말씀을 드렸는데 워런 버핏이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930년생입니다. 예, 현존하고 계시고요. 1930년. 근데 그 1년 전에 미국에서 뭐가 벌어졌죠? 대공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의 아버지가 주식 그 중개인, 브로커였다고 합니다. 주식 중개인이었는데 1929년에 대공황이 터져서 일거리가 너무 없고 회사에서 그냥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런 날이 너무 많아서 되게 많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아지셨고 그래서 1년 뒤에 본인이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농담 반 진담 반 대공황 덕분에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공황을 좋아하는 거고 공포 국면을 좋아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기질을 그렇게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대공황 직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태어난 2009년생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노력을 통해서 인내심을 갖고 기질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하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제가 존경하는 그 김경일 교수님한테 배운 말인데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승질 내고 싶고 막 욱하는 거 올라오고 있고 막 다 투매하고 싶고 막 다 팔아버리고 싶고 근데 그거는 공포, 나에게 반응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결정은 뭘로 해야 되죠? 그때그때 내 반응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기를 내서 내가 판단을 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포인지 이게 지금 내가 용기를 내는 내 의지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도마뱀의 뇌와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뇌에서 나오는 생각, 그 판단을 좀 구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오버가 됐네. 요게 마지막이에요. 봐봐요. 끝났죠? 진짜죠? 진짜요. 이제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 재기성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날씨 예측과 주가 예측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날씨 예측은 그대로 예측을 하는 거지만 주가 예측은 그 예측하는 행위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이 딱 와가지고 야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참 싸네요. 나 저거 전 재산 털어서 사고 싶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삼성전자 주식 안 살까요? 사겠죠. 움직이겠죠. 심지어 500조 원의 시가총액에 달하니까 정확히 한 440조 원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주가도 그런데 중소형주라면 안 그럴까요? 시가총액이 한 몇백억밖에 안 해. 근데 한 500억 투자자가 나 지금부터 이거 살 거야 라고 하면 그 주식 주가가 안 오를까요? 그래서 서로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돌고 돈다라는 게 재규성 이론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왼쪽에 계시는 분은 조지 소로스,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앙드레 코스톨란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두 분은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심리가 투영된 시장을 읽으면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또 위대한 투자자가 되셨거든요. 빼따꼼뿔리라는 겁니다. 혹시 빼따꼼뿔리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쯤 되면 아시겠죠? 제가 자꾸 뭘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나서 물을 마신다라는 걸. 빼따꼼뿔리는 fact accomplished. 이미 실현된 사실, 이미 반영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까 정보 이야기 하셨는데 미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오기 전에 이미 누군가는 알고 있고 이미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고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역시 나쁜 일이 있다면 그 역시 그래서 선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식, 주가는 6개월, 1년 정도를 선행을 합니다. 아까 우라가미 군유의 증시 4계절 보여드렸잖아요. 경기는 안 좋은데 주식은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삼성전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하는데 왜 주가가 벌써 떨어지지?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10%밖에 안 됐다는데 왜 배터리 주식은 저렇게 떨어지지? 그게 빼따꼼뿔리라는 거죠. 경기를 선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극성장주, 바이오, 뭐 아니면은 뭐 게임주라든지 배터리 같은 성장 산업은 그게 한 3년치, 5년치를 먼저 선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 난 이 주식은 3년 후에 실적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네 라고 하면은 그 변동폭은 더 크게 떨어지는 거죠. 채찍과 마찬가지입니다. 채찍의 손잡이는 내가 이만큼 움직이지만 채찍의 저 끝은 어떻게 움직이죠? 훨씬 더 큰 변동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시장의 속성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죠. 네. 아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